우리 리코타 치즈는 여러분들이 치즈 중에서도 집에서 만들기가 굉장히 쉬운 치즈 중에 하나입니다. 리코타 치즈 밖에서 사 드시면 비싸거든요. 그리고 사실상 재료가 뭐 특별하게 더 들어간다던가 그런 것도 없고, 오히려 뭐 필요 없는 재료들, 뭐 설탕이나 이런 것들이 좀 첨가가 많이 돼서 건강에 좀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여러분들이 이렇게 직접 만드셔서 그때그때 여기다가 꿀이나 뭐 알룰로스 같은 거를 첨가해서 드시는 것이 가장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허브 다져가지고 리코타랑 섞어서 허브 리코타 치즈 만들어 볼 거고요. 채소들이랑 드레싱 곁들여가지고 함께 샐러드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샐러드 채소부터 손질을 할 건데요. 오늘은 이제 토마토, 오이, 양파, 그리고 아스파라거스까지 샐러드 채소로 사용을 할 거예요. 먼저 양파부터 손질을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1인분만 만들 거기 때문에 재료량을 좀 조절을 했는데요. 그래서 적양파는 4분의 1개만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적양파를 채 치실 때 방향도 뭐 이렇게 결대로 써느냐, 그리고 이렇게 별 반대로 써느냐도 조금 식감적으로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그때 요리의 상황에 맞춰서 어떤 요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게 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뭐 볶음 요리나 그럴 때는 결대로 써는 게 보통이고요. 근데 샐러드나 이런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결 반대로 슬라이스를 잡아주셔도 좋습니다. 적양파 같은 경우는 많이 맵지는 않은데요. 유독 좀 매운 적양파가 들어왔다 하시면 찬물에다가 좀 담가놨다 사용하시면 매운기가 좀 빠집니다. 자, 오이는 오늘 같은 경우는 씨도 그냥 살려서 쓸 거예요. 만약에 이제 물 나오는 게 좀 싫다 그러면 이제 씨를 제거하셔도 되는데, 우리가 이런 씨까지 쓰는 오이 같은 경우는 드레싱에 미리 버무려 놓지 마시고 그럼 물이 바로 나와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플레이팅을 하신 다음에 드레싱을 뿌려서 즉석으로 이렇게 버무려 드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렇게 얇게 오이 샐러드용으로 모양대로 슬라이스를 해줄 겁니다. 우리 방울토마토 같은 경우는 똑같이 슬라이스를 해주셔도 되는데 그럼 역시나 좀 물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그냥 세로로 하프컷 반만 잘라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뭐 주황색, 노란색, 빨간색 되게 색깔이 다양하죠. 초록 색깔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흑토마토 같은 것도 있고요 요즘에. 그래서 색깔을 좀 다양하게 쓰시면 확실히 샐러드 색깔이 좀 살아나면서 예쁩니다. 비주얼적으로. 자, 이렇게 준비됐고, 우리 이런 흑토마토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크기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일반 토마토보다. 그래서 이대로 원형 살려서 한번 썰어 볼게요. 자, 이렇게 토마토 손질됐고요. 오늘 청포도랑 이 일반 보라색 포도 가지고 왔는데 둘 다 안에 씨는 없습니다. 그래서 씨가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샐러드용으로는 적합하지가 않아요. 이제 샐러드에는 좀 입에 웬만하면 텁텁하고 걸리는 게 있으면 전체적인 맛을 좋지 않게 하겠죠. 그래서 얘는 토마토랑 똑같이 썰어 주셔도 됩니다.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슬라이스 하셔도 돼요. 얘는 이제 안에 색이랑 대비가 되기 때문에 과육이 이렇게 썰어 주셔도 이뻐요. 이거는 여러분들 취향껏 썰어주시면 됩니다. 저는 오늘 한번 슬라이스 해볼까요? 어차피 씨가 없으니까 이렇게 어느 쪽으로 써셔도 샐러드용으로 쓰기 좋아요. 그래서 이 정도만 저는 사용하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앞에 설명드렸다시피 이제 아스파라거스도 샐러드용으로 쓴다고 제가 갖고 왔는데 이건 조금 생소하실 수 있어요. 한국에서는 대부분 아스파라거스는 스테이크 가니쉬로 많이 쓰죠. 근데 외국에서는 익히지 않은 생으로도 먹습니다. 근데 이제 겉껍질이 조금 질기기 때문에 이거 먹는 방법이 또 있는데요. 일단 우리 일반적으로 아스파라거스 손질하시듯이 이렇게 구부려 보면 여기 딱딱한 부분이랑 이 부드러운 부분이 경계선이 나뉩니다. 여기는 이제 안 구부러져요, 잘. 그래서 이 부분을 확인을 하시고 쪽 라인을 커팅을 해주시는 겁니다. 이거는 불가식 부위예요. 못 드시는 부분입니다. 버리시고, 그리고 여기서 우리 필링을 할 건데요. 이거 감자칼 있죠, 여러분. 감자칼로 필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자, 이걸 일자로 눕히시고 여기 헤드 아래 부분부터 시작해서 이제 껍질을 벗겨주시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벗기시면 껍질이 벗겨져 있죠. 이 껍질은 처음 나온 껍질은 질기기 때문에 버리시면 돼요. 그냥 버리고 여기서부터가 진짜입니다. 이제 여기서 얇게 이런 식으로 밀려 나오는 걸 우리
샐러드용으로 쓰는 거예요. 되게 예쁘죠? 그래서 이거를 이따가 뭉쳐가지고 마지막에 올려주면 아주 예쁜 장식도 되고 아삭아삭하니 되게 맛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밀어주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늘하늘한 예쁜 맛이 있어야 나중에 플레이팅 하기에도 좋습니다. 얇게 쳐내주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칼질 할 게 하나 더 있는데, 이제 허브 리코타 치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허브를 다져서 섞어줄 거예요. 바질이랑 우리 타임, 프레쉬 타임 같은 거 같이 넣어주시면 좋아요. 제가 오늘 갖고 왔는데, 자, 이렇게 바질이랑 타임 두 종류로 오늘 치즈 만들어 보겠습니다. 바질 같은 경우는 돌돌 말아가지고요, 채 썰어서 넣어줄게요. 자, 끝에 우리 줄기 부분을 잘라주시고, 우리 이렇게 바질을 돌돌 말아서 써는 거를 우리 조리용어로 쉬포나드라고 해요. 그래서 얇게 이렇게 해서 뭐 요리에 쓰셔도 되고 샐러드에 쓰셔도 됩니다. 저는 오늘 바질 같은 경우는 살짝 입자가 있게 넣어줘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타임 줄기 같은 경우는 요리를 하시거나 소스를 만들 때 이대로 그냥 풍덩 빠뜨렸다가 빼시면 돼요. 월계수 빼듯이. 근데 오늘처럼 이렇게 줄기가 씹히면 식감으로 안 좋은 요리들, 따로 익히지 않는 요리잖아요. 그래서 우리 여기 잎사귀만 떼야 되는데 끝에 있는 부분은 연하기 때문에 그냥 떼셔도 돼요. 근데 이제 이 줄기 중간에 있는 부분은 여러분 그대로 쓰시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이파리를 떼냐면 이 가운데 줄기, 이렇게 솟아있는 줄기가 있으면 여기 딱 잡으시고 손을 쓸어 내리세요. 이런 식으로 쓸어 내리는 겁니다. 그럼 이파리만 딱 나오죠. 얘를 다져서 쓰는 거예요. 이제 얘를 입자를 좀 다져 줄게요. 이렇게 프레쉬 타임 넣으시면 되고, 만약에 이거 생 허브가 없다 그러면 바질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생으로 쓰시면 제일 좋고, 색감도 그렇고, 이제 타임 같은 거는 이제 건 타임이라도 넣으세요. 근데 항상 이제 말린 그런 드라이 가루 같은 경우는 생 타임 양의 딱 반만 쓰세요. 향이 훨씬 강합니다. 그래서 분량을 정하실 때 생 타임 쓰는 양의 한 반 정도 사용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넣고 잘 섞어 주시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이따가 좀 조각조각 떼어가지고 같이 플레이팅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리코타 치즈 만드는 거 한번 같이 배워볼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우리 리코타 치즈 한번 직접 만들어 볼 건데요. 너무 쉬워요, 이거. 집에서 우유랑 생크림, 레몬즙, 소금만 있으면 여러분 금방 만드실 수 있는 치즈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집에 생크림도 없다, 그럼 우유만 쓰셔도 되고, 대신 생크림이 많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러니까 생크림 비율이 조금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조금 더 크리미하고 풍미도 좀 올라가겠죠. 더 진한 리코타 치즈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은 비율이 어떻게 되냐면 우유랑 생크림이 2대1이에요. 먼저 가열하기 전에 냄비에다가 우유, 그리고 생크림, 소금까지, 자, 생크림, 여기다가 우리 소금은 작은 술로 한 작은술 넣어주세요. 여기까지만 하시고, 레몬즙은 지금 넣으시면 안 돼요. 우리 불을 켜줄 건데 중불로 가열해줍니다. 너무 강하면 이제 얘가 뭐 분리도 될 수 있고 끓어 넘칠 수도 있고 하니까요, 웬만하면 중불로 유지를 해주시고, 그냥 이게 눌어붙지 않게, 생크림이 들어가면 밑에 눌어붙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밑바닥에 직화열에 눌어붙지 않도록만 잘 저어주세요. 중간중간 계속 적고 있으실 필요는 없는데요, 눌어붙지 않을 정도로 중간중간 저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이 혼합물이 팔팔 끓을 필요는 없어요. 팔팔 끓으면 생크림이랑 이제 우유 같은 경우는 단백질이 유청이랑 분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언제까지 이제 가열을 하냐, 그 기준은요, 이제 가에 보시면 가 쪽에 거품이 진짜 미세하게 이제 끓어오르는 게 보일 겁니다. 그리고 이걸 기울이면 김이 확 올라와요. 이제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안에 위에 표면의 막 때문에 안에 김이 안 올라오는데, 이거 약간 기울이면 김 보이시나요? 이 정도면 온도가 충분히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 불을 지금 중불이죠. 약불로 줄여주세요. 이제 완전 꺼질랑 말랑한 약불로 줄여주시고, 우리 마지막 남아있는 재료가 레몬즙이죠. 그래서 레몬즙만 불러주시면 돼요. 근데
여기 넣고 나서부터는 우리 젓는 걸 주의하셔야 돼요. 우리 레몬즙을 넣은 상태에서 엄청 저어주시면 안 되고 우리 주걱의 날 이용해서 그냥 전체적으로 퍼질 수만 있게 한 3번, 4번 정도 저어주시고 이 상태로 놔두는 겁니다. 여기서 저어주시면 안 돼요. 분리가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이 상태로 이제 레몬즙이랑 우유 단백질이 만나서 작용할 수 있도록 시간만 기다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벌써 이렇게 끓어오르는 게 보여요. 우리 한 5분 정도 지나면 완전히 분리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벌써 지금 보시면 위에 질감이 생겨요. 지금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질감이 생기면 성공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제 보면 카메라에도 아마 잡힐 거예요. 이게 질감이 딱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평평한 상태였다가 이제 정말 몽글몽글 우리 두부처럼 순두부처럼 올라오고 있죠. 벌써 고소한 냄새가 올라와요. 네. 여기다가 우리가 아까 레몬즙을 넣었잖아요. 네, 레몬즙이 만약에 없다 그럼 식초 사용하셔도 리코타 치즈는 만들어집니다. 다만 향의 문제죠. 향. 우리가 레몬즙을 쓰면 말 그대로 그 레몬즙의 향이 또 따로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맛있는 리코타 치즈를 즐기실 수가 있는 거고, 일반 식초를 써도 화학작용은 일어나니까 똑같이 제형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이 정도 이제 분리가 됐으니까 불을 꺼줄게요. 어쨌든 얘가 너무 확 끓어오를 정도의 불로 놔두시면 안 되고 항상 기억하실 건 지금 약불로 끓이고 있는 겁니다. 불 끄고요. 우리 한번 걸러볼게요. 얘가 뭐냐면 우리 음식물 쓰레기 처리망이에요. 구청이 다 떨어지고 치즈가 만들어지면 치즈 빼고 얘는 그대로 버리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간편해요. 한번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자, 유청이 이때 조금 빠지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얘가 넉넉한 좀 사이즈면 좋겠죠. 그래서 얘가 조금 시간이 필요하면 잠깐 놔뒀다가 부으시면 돼요. 우리 이 상태에서 그냥 어차피 완벽하게 식어야 되고 위에 있는 유청이 밑으로 다 떨어져야 위에가 덩어리로 잘 만들어지는 거니까 이 상태로 그냥 놔두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한 캔에다가 놓으시고 다른 거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리코타 치즈 만드는 방법은 완성이 됐고요. 허브랑 섞어서 샐러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리코타 치즈 만드는 것도 한번 배웠으니까 이제 한번 진짜 플레이팅을 해볼게요. 모든 준비가 완료가 됐고 드레싱만 만들어서 같이 플레이팅에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버무리는 샐러드는 아니고 채소들을 먼저 플레이팅을 하고 드레싱을 나중에 뿌려주는 방식으로 진행할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드레싱부터 만들어 볼게요. 일단 드레싱은요, 이게 올리브유 3큰술 들어갔어요. 올리브유 3큰술을 먼저 담아놨고 여기다가 우리 오늘 발사믹 식초로 산미를 줄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비율 같은 경우는 이제 비네그렛은 항상 올리브유 3에 식초가 1이에요. 근데 만약에 나는 조금 산미를 더 세게 느끼고 싶다 그럼 식초 양을 조금 늘리시거나 올리브유 양을 좀 줄이시면 되는 거죠. 비율을. 근데 한 2대1까지는 괜찮습니다. 자, 우리 올리브유가 3 들어가는데요. 발사믹 식초 하나 들어갔고 저는 오늘 살짝 산미를 줄게요. 왜냐면 버무리는 샐러드가 아니니까 안 그러면 좀 밍밍할 수 있어요. 그래서 2대1 비율로 지금 맞춰놓은 거예요. 식초랑. 여기다가 항상 드레싱 만들 때는 여러분 간을 잘 해주셔야 돼요. 소금 간을 밑간을 살짝 해주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드레싱은. 안 그러면은 맛있는 드레싱을 맛없게 먹는 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소금 간 약간 해주시고 많이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우리 후추 이건 취향껏 넣어주세요. 해서 잘 섞으시면 되고 여기서 만약에 나는 조금 더 감칠맛을 높이고 싶다 그럼 여기다가 꿀이나 알룰로스를 약간 타주세요. 그것도 없다 그럼 설탕 한 티스푼으로 반 개 정도 넣어주시면 감칠맛도 좀 올라갑니다. 오늘 같은 경우 저는 정석대로 설탕 없이 만들어 볼게요. 잘 섞어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 처음에 우리 밑에다가 루꼴라 이파리를 조금 깔아줄 거예요. 나중에 위에도 좀 장식을 할 거니까 다 쓰지 마시고 여기다가 약간 부채꼴 형태로 먼저 펼쳐주겠습니다. 이 루꼴라 잎이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겉으로 보기 좀 이쁘지 않아요. 이게 항상 샐러드 잎들은 약간 여리여리한 느낌이 있어야 조금 예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넓게 펼쳐주시고 이 위에다가 우리 오늘 준비한 토마토랑 이런 것들을 깔아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입자가 큰 것부터 좀 깔아주시면 되는데 먼저 우리 흑토마토 배치를 먼저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좀 중간중간 세팅을 해주시는 겁니다. 어차피 밑에다가 까는 거니까 이렇게 플레이팅을 먼저 기준을 좀 잡아주시고 여기다가
중간중간에 준비한 다양한 채소들을 좀 배치를 해주는 거죠. 플레이팅은 정답은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들 이제 마음 가시는 대로 깔끔하게만 하시면 돼요. 너무 과한 플레이팅은 거부감을 줄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오이도 좀 올려주고 색깔별로 우리 토마토도 같이 올려주겠습니다. 빨간 토마토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해주셨고, 그리고 여기다가 우리 또 올라갈 거 포도 있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채소 이렇게 올리시면 돼요. 너무 신선해 보이지 않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배치 해보겠습니다. 자, 청포도도 있네요. 밑에 깐 루꼴라의 역할은요, 이제 샐러드에 약간 볼륨감을 주는 거예요. 이제 어쨌든 음식도 우리가 플레이팅 할 때 약간 그 입체감, 볼륨감이 중요한데 너무 납작하게만 깔려 있어도, 물론 이제 그런 플레이팅도 있는데요. 어쨌든 약간 볼륨감이 있어야 좀 먹음직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플레이팅을 하시면 되고, 여기다가 우리 적양파 또 준비되어 있죠. 얘도 군데군데 올려주시면 돼요. 색깔을 다양하게 쓰면 좋은 게, 이렇게 좀 컬러풀하면 입맛이 확 돋아요. 눈으로만 봐도 신선해 보이죠? 자, 우리 오늘의 주인공이 리코타 치즈입니다. 이제 안에 허브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얘는 뭐 모양은 그냥 떼서 올리셔도 되고, 그냥 작게 뭉쳐가지고 중간중간 이렇게 깔아주시면 돼요. 지금 하는 건 이제 퀸넬인데 원래 이런 제형으로 이제 만드는 건 아니에요. 이제 어느 정도 모양만 대주겠습니다. 너무 막 각 잡고 퀸넬을 하실 필요는 없어요. 자, 됐고요. 우리 아까 이 아스파라거스 올린다고 했었죠. 근데 쟤는 겉에 윤기가 좀 나야 이쁩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만들어 놓은 이 드레싱 있죠. 여기다가 살짝 넣어서, 그리고 우리 여기 아까 남겨놓은 루꼴라 있죠. 여기다가도 드레싱 미리 살짝 넣어서 먼저 윤기를 좀 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다른 채소들에도 드레싱이 될 수 있게 드레싱 올려줘야 되겠죠. 드레싱 올려주시고, 이거는 뭐 이제 처빌잎인데요. 얘는 올리셔도 안 올려도 상관없습니다. 다양한 허브가 들어가면 확실히 좀 재미있는 맛을 느끼실 수 있겠죠, 한 번에. 자, 이렇게 됐고요. 이제 마무리로 좀 만약 후추를 좋아하신다 그러면 여기다가 후추 조금 올려주셔도 돼요. 저는 조금 더 갈아 올릴게요. 위에 후추를 갈아 올리시고, 얘는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이제 허브 오일인데요. 이거 바질 오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샐러드에 잘 어울리니까 이렇게 한 바퀴 좀 둘러주시면, 네, 너무 예쁜 샐러드가 완성이 됐습니다. 오늘 보시면 제가 좋아하는 채소들은 다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포도 싫으면 안 넣으셔도 돼요. 오이 싫으면 안 넣으셔도 됩니다. 뭐 토마토로만 하셔도 되고, 리코타 치즈 안에 들어가는 허브들도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허브 다져서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활용도가 굉장히 높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한 끼 먹으면 이제 우리 스테이크 접시로에다가 곁들이기도 너무 좋고, 손님 초대용으로도 아주 좋을 겁니다. 이렇게 우리 허브 리코타 치즈 샐러드 완성됐습니다.